안녕하십니까.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. 자, 혹시 여러분 남자가 임신한 장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? 미국의 배우였죠. 슈와제네거가 배가 이만큼 나와서 있던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. 사실 뭐 세계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. 자, 그런데 싸가지 고층에는요, 아버지들의 출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또 남자도 출산을 해야 아버지가 된다.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녀 교육의 바이블을 만든 사람은 토마스 고던이었죠. 이 사람이 여기서 만들어진 게 부모 역할 훈련이었습니다. 우리가 뭐 적극적 경청 이런 말을 듣고 그다음에 아예 나전달법 이런 것도 익숙한 용어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의 공헌이었지요. 자, 그런데 이 사람이 부모 역할을 훈련을 만들었을 때는 아이들의 인격이 정말 하나의 인격으로 계산되는 시대는 아니었지요. 그럴 때 아이들을 존중하자, 경청하자 이런 이야기는 정말 혁명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. 물론 지금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 역할 훈련은 정말 바이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. 자, 그런데 이 토마스 고던도요,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하나님은 부모에게 1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다. 자, 이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가 만든 그 부모 역할 훈련이 13살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지요. 자, 그래서 이 이론을 좀 빌려보면요, 13살 정도면 최소한 중고등이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경우에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면 이전의 중고생 정도 레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초등 고학년 이상이 되었다면 이 이론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좀 단언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그래서 그럼 그 이상을 위한 부모 역할 훈련이나 더 큰 아이들, 다 큰 아이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? 저는 그 이름을 싸가지 심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러니까 다 큰 아이들을 위한 심리학이었죠. 자, 그래서 그 부모 역할 훈련이 일종의 알로 비유하자면 알의 부화를 도와주는 역할이었다면 싸가지 심리학, 즉 아버지를 통한 심리학은 알에서 깬 병아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만드는 그런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. 자, 출산을 해보신 여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출산이라는 엄청난 고통과 수고를 동반하는 일입니다. 자, 그래서 출산이 무서워서 뭐 무통분만을 시도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수중분만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출산이 무섭다고 출산을 미루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요. 그러니까 산딸이 찬 아기는 반드시 출산을 해야 아기도 살고 엄마도 살게 되는데요. 자, 그래서 요즘에 다 큰 자녀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바로 이 아버지들이 두 번째 출산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버지들이 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면, 두 번째 탄생을 시작을 한다면 아이들은 정말 소망이 있겠지요. 그래서 제가 요 아버지 심리학, 뭐 싸가지 심리학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. 왜 하필이면 이 싸가지라는 용어를 썼을까? 아마 우리 내창기 가족들께서 싸가지라는 말을 들으면 딱 이 장면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. 마당극에서 보는 그 윤문식 씨가요, 코맹맹이 소리로 이런 싸가지 없는 놈, 이렇게 하는 장면. 아니면 아주 뭐 영화나 그 TV에서 뭐 조폭들의 싸움이나 그런 장면에서 그냥 아주 걸쭉하게 욕설을 퍼붓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할지 모르겠네요. 사실 그래서 이 싸가지란 말이 욕설이나 뭐 어떤 비하의 의미로 대충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싸가지는 엄연한 명사고요, 순 우리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 싹수가 노랗다에서 그 싹수에 해당되는 그 강원도 지방 또는 전남 지방의 방언이 되겠지요. 새싹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농부가 싹수를 보고 그해 농사를 예측하듯이 또 싸가지가 튼실하면 그 해는 풍년이 된다는 거지요. 그래서 그 싹아지는 싹수, 즉 싹 더하기 아지. 그러니까 강아지, 송아지 할 때 어린 것을 의미하는, 그래서 두 용어가 합해서 싹아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싸가지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단계로 파악하는 중요한 어떤 그 출발점이 되겠지요. 그러니까 싸가지가 풍족하면 풍년이고 싸가지가 부실하면 그 해는 뭐 흉년이라고 보아도 되겠지요. 자, 사람도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중고생 이상 자녀고 올라갔다면 그 아이는 싸가지 있는 자녀로 길러져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성공과 행복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. 그래서 제가 싸가지 있는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붙였습니다. 싸가지 있는 사람이란 어떤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재능과 창조성을 꽃피울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몸에 배었다는 거지요.
자, 거기에 성품과 예의를 잘 갖춘 사람으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제대로 된 사람을 싸가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현상이요, 최근 기업들도 정말 싸가지 있는 사람을 찾는 그 현상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. 자, 유머 경영의 효시는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회사의 허버 켈러를 꼽죠. 자, 이 허버 켈러 전 회장의 직원 선발 기준도 바로 싸가지의 유무였습니다. 이분의 지론은 이런 것들이었죠. 자, 직능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.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. 그러나 삶의 어떤 태도는 회사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. 태도가 갖춰줘야 직급을 높일 수가 있다. 즉, 애티튜드가 갖춰줘야 엘티튜드를 높일 수 있다. 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지요. 또 아스톤 대학교의 네일 앤더슨 박사도 일종의 그 기업에서 하는 그 면접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. 모의 면접 실험을 했다는 거지요. 자, 그런데 그 실험에서 면접관들이 처음 4분에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는 거지요. 첫인상의 심리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, 자, 그러면 왜 그 면접관들이 처음 4분에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? 그것은 그 사람 몸에 밴 태도를 보고 결정했다는 거지요. 그래서 싸가지를 잘 갖추게 되면 몸의 태도가 잘 배게 되어 있고,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뜨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. 또 다른 실험도 있는데요.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서도 성공한 사람의 어떤 그 공통 특징은 이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%밖에 되지 않았다. 나머지 85%가 인간관계였다. 즉, 싸가지를 갖춘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지요. 자, 결국 이 싸가지란 말은요, 자식에게 성공과 행복을 얻게 하는 마스터키죠. 그러니까 이 열쇠는 아버지의 출산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